애고는 그대로 후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대수대명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내 명을 대신해서 죽는다. 누군가가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 날짜 양력 5월 28일인데요. 네.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생님께서 신당 0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어떤 대선 후보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의 제자 길을 가면서 이번 대선처럼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에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과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제가 이제 3년 후에 탄핵이 된다라는 예언을 했었고, 탄핵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님은 그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어긋나서 지금 이분이 대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해가지고 뭐 3자 대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심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바르고 정직하고,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분도 모르겠어요. 왕의 그릇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꼬도 누가 탁 건드리면 그 물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문수 후보님도 그렇게 대통령의 그릇을 타고 나지는 않았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저는 당대표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지사 뭐 이 정도 급은 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한 나라를 이끌기에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자, 저는 두 분이 다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두 분이 올라가셨고, 이준석 그 후보님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또 얘기했던 대로 사심으로 얘기하자면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그나마 조금은 좀 안정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준석 후보님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하룻강아지라는 거를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객기? 혹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들여서 단일화를 끝까지 저는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님하고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이 된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님이 결국은 저는 절대 이분은 완주를 한다. 완전 하룻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지지율이 10% 이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진짜 그 투표 대선 결과를 보자고 하면 이분은 절대 10% 12% 이분 뭐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어부지르로 국민의 5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세요. 그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격이라고 저는 보여진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참 신의 제자로서 의구심이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령님께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령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솔직히 신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뜻을 해석을 하자면 솔직히 정확하게 저도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번 대선을 치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님 같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선까지 이 대선의 자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순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작년 9월에 이미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됐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욕심의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바람의 물결이 신에서 하고자 하는 물결을 방향성을 틀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신의 입장이고 신의 이제 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받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예시를 다시 들자고 하면 양동이에 썩은 물이 있어요. 그 반이 썩은 물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새로운 물로 깨끗한 물로 채워 넣었을 때 정화가 될 수 없어요. 100%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썩은 물을, 이 양동이에 든 썩은 물을 다 완전히 확 버리잖아요.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을 담는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물을 담아서 그거를 희석을 시키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령님의 뜻이 아예 그냥 썩은 물의 양동이는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시지 않나 싶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번 대선을 누가 될 건가 본자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맑은 물, 근데 맑은 물을 당선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 많은 부조리를 민주당의 큰 그런 거대 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했던 것처럼 별반 다르지 않게 무늬만 대통령, 바지 대통령, 그죠? 아무 힘이 없는 권력을 쥐지 못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정권하고 지금 뭐 김문수이 당선이 돼서 정권을 이어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별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저는 이게 끝까지 간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똑같이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에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혼란스럽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이거였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지 않고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되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대수대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신 그곳에 가면, 그 자리에 가면 대신 그 할을 입는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를 또다시 1년, 2년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받아오는 거네요. 예. 애고는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대수대명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내 명을 대신해서 죽는다. 누군가가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수대명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테러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애군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그 자리에 가면 저는 그대로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그대로 전수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에 그
대통령실 자리도 그곳에서 세워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실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용산의 그 자리에 윤 전 대통령님 자리를 그대로 가서 사람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1, 2년으로 보이는데 1, 2년 안에 저는 다시 이분이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 사람의 목숨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님은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때부터 딱 자기 긴장을 딱 풀 거예요. 제가 악마랑 이재명 후보는 거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악마의 거래 조건이 뭐냐?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딱 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대가를 나는 치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소위 정말 2020년 하반기 2026년도에는 저는 상당히 혼란한 진짜 우리나라의 격변을 겪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5.18 혁명도 있잖아요. 그게 다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본인의 수명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이재명 후보님이 보세요. 점점점 그 불안증이 저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또 방탄 조끼를 입네, 방탄 막을 치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경비를 2~3배는 늘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전조 증상 본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실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은 거죠. 예. 근데 스님께서 네. 저번에 네.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계속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네.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네. 연임제를 실시할 것이다. 네. 계속 네. 정권을 집권하게 될 네.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만약에 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면 그래도 계속 정권을 좀 잡게 되는 걸까요? 계속 네. 그 당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보이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냥 무소불위예요. 나치와 같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지금 당연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진핑이라든가 그다음 푸틴이라든가 옛날에 독일의 나치군처럼 그렇게 김정은처럼 그렇게 독재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눌릴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지가 명을 재촉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은 안 끝나는 거죠. 이재명 후보님은 그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냥 그냥 불나방인 거예요. 자기가 타 죽을 거를 모르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거죠. 활활. 그러면 결국은 그 끝을 봐야 이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이분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5.18 혁명 그 이상의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어쩌면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여지는 거는요. 이재명 후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할 거예요. 아무리 방화벽을 치고 보안을 철저히 하고 경비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제 점사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점사가 제가 틀리고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냥 당선이 되셔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바램이나 욕심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신에서는 계획된 일들이 그냥 플랜 A와 플랜 B가 있다고 하면 플랜 A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이 방향성을 틀었다고 하면 신에서는 어쩌면 플랜 B를 가지고 아예 추진을 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 플랜 B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저 또한 신의 제자지만 감히 알 수 없는 그 방향으로 틀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곧 대선이 이제 치러지고 결과는
곧 나올 건데요. 뭐 어쨌든 누가 되든 저는 바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또 기도하고 그런 대통령님이 나오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도 같은 바람일 건데요. 역사는 흐르지만 또 하루의 일상은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화목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